합쳐가지고 재산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4조 110억. 그런데 최태원 회장의 재산을 뚝쭉 따져보면은 이게 지금 기준이 아니고 항소심의 변론 종결할 때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4월이나 제가 그 날짜 확인해야 되는데 그 5월 30일 날 판결이 났는데 아마 한 3월이나 4월 정도 2024년 3월이나 4월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 시점으로 재산이라고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금을 갖고 있는데 금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특정한 날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고등법원이 사실심인데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사실심의 변론 종결 당시가 기준 날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3월이나 4월이 딱 됐을 텐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컨대 3월 30일이다 뭐 정확하진 않은데 3월 30일이라고 치고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얼마냐? SK 지분이 있어요. 주식회사 SK 지분이 17.73%인데 그 가격이 2조가 됐어요. 그럼 2조. 그 다음에 SK 실트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상장사가 아니에요. 비상장사예요. 그런데 이 SK 실트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 반도체의 웨이퍼를 만드는 거예요. 웨이퍼가 뭐냐면 이게 이제 반도체라고 그러면 이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피자로 따지면 도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웨이퍼 이렇게 비유하면 맞을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는 SK 실트론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유일한 SK 웨이퍼 만드는 그 회사가 SK 실트론이고 이 SK 실트론이 그 클라이언트는 어디겠습니까? 반도체 만드는 회사지. 우리나라에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예요. 그런데 웨이퍼 만드는 회사는 그 대한민국에 실트론밖에 없으니까 거의 뭐 클라이언트를 갖다가 독점하다시피 굉장히 좋은 회사겠죠. 그 다음에 세계 순위를 갖다가 봐도 세계에서 SK 실트론이 4위에서 한 5위 정도 한대요. 그런데 이 SK 실트론의 지분을 29.4%를 가지고 있대요. 그 최태원 회장이 이거를 이 최태원 회장이 이 SK 실트론을 산 가격이 얼마에 샀느냐? 한 2,600억 정도에 샀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 29.4% 지분이 얼마쯤 할까? 거의 뭐 한 1조 뭐 이렇게 1조 가까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조까지 계상은 안 됐을 거고 어쨌든 그 매입가인 매수가인 한 2,600억 요 정도로 계산했다고 치고 그다음에 계열사의 그 주식들도 좀 있는데 그 계열사 주식들은 얼마 없나 봐요. 뭐 SK 케미칼, SK 디스커버리 이런 거 다 합쳐봤자 한 40억밖에 안 되니까 40억이면 저한테 큰 돈인데 뭐 최 회장님한테야 뭐 거의 껌값이 아닐까 싶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으로 2천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태원 회장의 재산은 얼마다? SK 지분이 2조. 그 다음에 실트론이 2,600억. 그럼 2조 2,600억. 현금성 자산이 2천억. 그럼 한 2조 한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소영 관장의 재산은 얼마다? 200억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1조가 넘는 돈이 비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최태원과 노소영의 재산을 합친 게 4조 110억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잃어버린 1조 몇천억을 찾아라 해서 제가 막 찾았는데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 이 SK를 처음에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그 최종현 회장이 아니었어요. 최태원 회장의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최종현 회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최종현 회장한테는 누가 있었느냐? 형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누구냐면은 최종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종건 회장님이 있고 최종현 회장님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마 이제 SK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최종건 회장님이 이제 시작을 했지만 동생인 최종현 회장이 SK를 엄청나게 이제 크게 만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SK 회장이 되셨죠. 최종현 회장이 1998년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서거하셨는데 그렇게 서거하셨을 때 1998년에 그러면은 누가 최종현 회장 만약에 최종현 회장님이 조금 더 오래 계시면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아마 후계 구도를 정리하고 했을 텐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사촌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SK가 굉장히 뭐 좋은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착하고 그러니까 최종권 회장의 동생이 아들이 누구냐면 최윤원, 최신원, 최창원 이런 분들이에요. 뭐 다 유명한 분들인데 근데 최윤원 회장님은 제가 듣기로 굉장히 이제 돌아가셨는데 통이 크고 뭐 해병대 출신 아닌가? 어쨌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1998년에 최종현 회장이 돌아가시니까 그때 최윤원 회장이 아예 내가 그래도 최씨 집안의 장자니까 내가 회장을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윤원 회장이 태원이 밀어주자. 우리 삼촌 작은아버지 최종현 회장님이 작은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SK그룹은 우리 아버지 최종곤 회장님이 창업을 했지만 그래도 최종현 회장님이 아주 크게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최종현 회장의 아들인 그 사촌 동생인 최태원 회장을 밀어주자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 최윤원 회장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곤 회장의 장남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동생들인 최신원, 최창원 이런 동생들이 형님이 그렇게 그다음 또 그 형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 굉장히 통도 크고 막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자.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의 동생이 최재원 부회장인가 있는데 그건 뭐 최재원 부회장은 최종현 회장의 차남이니까 더 할 말이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최태원 회장이 SK의 회장이 된 거예요. 회장이 됐는데 이때 그 최종현 회장의 둘째 아들인 최재원 부회장하고 최태원 회장님 최종현 회장의 딸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최기원 관장인데 이런 분들이 SK 지분을 다 상속을 포기하고 이거를 다 누구한테 몰아줬다? 주식회사 SK의 SK 상사의 지분을 다 지주회사인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 상사의 지분을 다 최태원 회장한테 몰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지주회사가 되니까 지주회사를 장악하니까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의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최종현 회장님의 SK 상사 지분 전체를 최태원 회장이 상속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지분을 늘려가지고 2015년도에는 SK 상사 지분의 주식회사 SK 지분의 23.4%까지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20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최태원 회장이 생각해 보니까 고마운 거야. 사촌 형님들도 고맙고 동생들도 고맙고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SK 주식의 5.11%를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형님들한테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동생들한테도 나눠주고 그래서 23.4%까지 있었는데 5.11%가 빠지니까 3 그러니까 18.3%이 정도까지 빠졌던 거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빠져가지고 지금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몇 퍼센트란 이야기입니까? 17.73%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일 한 거죠.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지. 제가 봤을 때 물보다는 피가 진하고 피보다 더 진한 게 돈이더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SK 집안은 그래도 장자가 자기 사촌 동생한테 회장 자리 양보해주고 그다음 또 회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또 사촌 동생이 형님들 덕분입니다. 동생들 덕분입니다. 다 우리 사촌들 덕분이다. 그러면서 5.11%가 무려 얼마어치냐면 1조 원어치였거든요. 그래서 이 1조를 다 나눠주고 이렇게 훈훈한 집안이네.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느냐? 왜 최태원 회장한테 이렇게 몰아줬겠습니까?
그 그룹의 지배권, 경영권을 안정화시키려고.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쓸데없이 이혼 소송을 갖다가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재산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그 현금을 줘야 되잖아요. 현금을 1조 3,800억, 거의 1조 4천억을 줘야 되는데 이러다가 보면은 SK 실트론을 갖다가 잘 팔아도 1조. 그러면 4천억을 더 줘야 되는데 뭐 돈 나올 때가 제가 봤을 때 현금성 자산 탁탁 긁어가지고 저도 2천억. 그럼 2천억을 갖다가 또 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SK 지분을 갖다가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게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4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따져보니까 최태원 회장의 재산은 눈에 드러난 거는 3조밖에 없어요. 그러면 1조는 어디 있느냐? 1조가 사촌들한테 나눠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판결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SK에서 최태원 회장이 판결문 돌려보는 놈들 다 싹 다 이제 고발해 버린다 그러니까 제가 무서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거 지금 담당했던 변호사 제가 저랑 친한 후배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전화해가지고 그 김 변호사 요번에 저 판결문 좀 나한테 좀 보내줄 수 있어?라고 말도 못 하겠더라니까. 왜냐하면 괜히 그거 받았다가 이상해지면 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다 신문 기사만 제가 나온 것만 보고 언론에 나온 것만 보고 한 건데 지금 그 최태원 회장의 재산 4조에는 저렇게 지분 증여했던 1조가 포함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최태원 회장은 4조가 아니라 돈이 얼마가 있다? 3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조 중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할게요. 그 4조 110억에 그 65%니까 최태원 회장 몫은 2조 6천억이야. 그러면 노소영 관장 몫은 1조 4천억이야.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그 갭차가 1조 2천억이 최 회장이 더 많은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1조는 그 어디에 있다? 사촌들한테 나눠준 거다. 그러니까 최 회장은 현실적으로 그 인마이 포켓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그 3조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그 노소영 관장한테 1조 4천억 주고 나면은 얼마 남는다? 1조 6천원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1조 6천억이 아니고 이혼곤 변호사라고 그 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까지 했을 거예요. 이 변호사님이 그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잖아요. 최태원 망했다. 망하긴 뭘 망해? 안 망했어요. 최태원. 재벌이 망하는 거 봤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망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망하지는 않았는데 땅을 파보세요. 1조가 나오나 제가 죽었다 캐나도 저는 1조를 갖다가 가질 수가 없어. 근데 최태원 회장은 2조 6천억이 자기 몫인데 1조는 사촌들한테 나눠줬으니까 지금 자기 주머니에는 1조 6천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현곤 변호사 주장은 뭐냐면은 1조 6천억 이현곤 변호사는 2조 6천억 계산하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재산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여기로 움직이면 뭐가 붙습니까? 세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도 세금, 집을 팔아도 세금, 주식을 사면 모르겠고 주식을 팔아도 세금. 어쨌든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거기에 세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1조 4천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돈이 1조 4천억만 듭니까? 세금이 들잖아요. 그 세금을 절세한다고 그래도 몇 천억이 들어갈 거라고요. 최소한 한 4, 5천억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 노소영 관장은 1조 4천억을 갖다가 버는 거고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은 1조 4천억에다가 최소한 3, 4천억을 더 얹어가지고 현금을 만들어서 그걸 노소영 관장한테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세금을 갖다가 포함시키면 제 계산으로는 최태원 회장의 재산은 1조 6천억에서 세금이 4천억 나오면 1조 2천억, 5천억 나오면 1조 1천억 그 정도밖에 안 남지 않을까? 물론 1조 다 있는데 망했다라고 할 수는 없죠. 1조 있으면 됐지. 1조가 뭐야? 1조의 1%인 100억만 있어도 저는 만세 부르겠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제 계산으로는 지금 이 판결의 결과로 노소영 관장보다 최태원 회장이 재산이 이제 다 정산하고 나면 탈탈탈 털고 나면 그러면은 오히려 노소영 관장이
더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갖다가 했을까? 저는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가야 될 것 같네요. 김희영 씨의 욕심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소용 관장하고 최태원 회장하고 결혼한 게 뭐 그야말로 전형적인 정경유착 아니었겠습니까? 본인들은 부인해도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하고 현직 재벌하고 사돈을 맺었는데 아무리 의도가 선하고 그냥 두 사람이 첫눈에 뿅 하고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결과적으로 정경유착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태원 회장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김희영 씨를 갖다가 이제 사귀게 된 거죠. 근데 김희영 씨 입장에서는 뭐 정식으로 결혼해서 SK의 사모님이 되고 싶었겠지만 그거는 욕심이었던 것 같다. 일반 가정이라면 그렇게 한 게 맞는데 이거는 그 재벌 그룹의 우리나라 대기업의 그 회장이니까. 그 다음에 김희영 씨하고 최태원 회장이 결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상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소영 씨가 그렇게 이혼만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김희영 씨가 최태원 회장하고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태원 회장이 사망했을 때 김희영 씨는 배우자잖아요. 그 다음에 그 최태원 회장한테 일남 이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희영 씨하고 사이에 또 일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남 삼녀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김희영 씨가 정식 부인이 된 배우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상속 지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애들은 2니까 2, 4, 8. 그다음 와이프는 3이니까 11분의 2 곱하기 3이면은 노소영 관장 쪽 애들은 11분의 6이고요. 그다음에 그 김희영 씨하고 김희영 씨 딸 그 지분 비율은 11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김희영 씨가 또 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 남편하고 사이에. 그런데 이 성을 최 씨로 바꿨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노소영 씨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그 최 씨 집안의 그 적통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다.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 이러한 그 위기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이런 내용들이 제가 재판은 뭐 참여하지도 않고 뭐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변호사라고 하면 제가 노소영 씨를 그 대리하는 변호사라고 한다면은 그 김시철 부장한테 재판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막말로 김희영 씨가 데리고 온 그 아들 있지 않습니까?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몇 살인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친구를 최태원 회장이 양자로 삼아버리면 그러면 지분 비율이 11대 6이 아니라 11대 6대 11대 6대 11대 5가 아니고 13대 7대 13대 6으로 역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건 너무 오버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들이 사실은 이번 재판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이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너무 지금 언론이나 기사에 나와 있는 것들은 너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그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부분들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